정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버거킹에서는 영업관리 정규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고요.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벽산 엔지니어링에서는 건축시공과 기계설비 분야에서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에서 현장 경력 3년 이상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1월 25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풀무원 식품에서는 경력직의 웹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경력 3년 이상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요. 디자인과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28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반건설에서는 호반건설과 호반호텔앤리조트, 스카이밸리 등에서 근무할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고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1부에서는요.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같죠? 취업 실크로드, 오늘은 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어떤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네, 개혁과 개방 정책이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죠. 이 중국이 최근에 외국인들 한테 많은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 지금 제일 표방하고 있는 게 1대1로라는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대표적인데요. 이 1대1로라는 거는 중국 주도 하에서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서 내륙과 해상을 연결하는 경제 벨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략이 딱 제시되고 난 이후에 대외 교류 협력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외국인 인재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의 4대 도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노동 정책하고 제도 등에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대륙이 넓고 네. 지역마다 이 특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갔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땅 넓은 건 아시는데 땅만 넓은 게 아니고요. 운영되고 있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네. 서울하고 부산하고도 굉장히 많은 차이, 기상 차이도 뭐 느껴지고 할 정도인데 어쨌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취업이라는 거는 생계 또 생활하고도 연결된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해외 취업을 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이 직종도 직무도 뭐 중요하지만 생활 거처의 의미를 두고 좀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집중 조명해야 되는 4개 도시는요. 중국 한 매체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다라고 해서 뽑아놨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베이징, 예, 상해, 그다음에 광저우, 텐진, 천진이라고도 하는 요 네 개의 도시가 뽑혔습니다. 예. 중국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요 4개의 도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일단 이 4개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좀 낯익은 그렇죠. 이름들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도죠. 예, 네. 올림픽 열리기도 했었는데 베이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북경이라고 하는 데죠. 직할시르다 등급이 구성되어 있어요. 중국은 각 시마다 등급이 쭉 구성되어서 나눠지고 있는데 면적은 서울 27배입니다. 와. 27배. 야. 그 언어는요. 한 개나 언어가 아니죠. 북경 방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 방언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투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중국에? 네. 북경의 기후는 굉장히 바람이 많은 편이에요.
봄, 가을에 뭐가 있다? 최근에. 황사. 그렇죠. 예. 황사. 너무 잘 알죠? 예. 봄 굉장히 짧고요. 7, 8월에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생리적으로 기상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비후 이쪽이 약하신 분들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곳이 이제 북경이에요. 네. 취업처나 뭐 도시나 이런 것들만 보실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그런 생리적인 기후가 맞는지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주요 산업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1차 산업, 2차 산업은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대신에 3차 산업이 매년 8%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3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다른 분야가 되겠죠. 네. 한국인들이 북경 내에서도요. 왕징이라는 지역에 밀집해서 살고 있으니까 요때 여기 지역에서는 이제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요 한국 왕징 지역을 토대로 해서 서비스 업종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분들은 북경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걸 좋겠습니다. 예, 역시나 또 수도답게 네네.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많이 가 있죠. 대표적인 기업으로 본다면 뭐 포스코, 두산, 만도, CJ, SK, 뭐 LG전자, 한화, 큐셀, 뭐 SPC도 북경에다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중국 진출 제조 기업이고요. 이것 말고도 금융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은행이죠.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제 지인도 뭐 은행에서 현지에서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할 정도니까. 금융업 말고도요. 서비스 기업도 굉장히 많이 진출돼 있는데 삼성전자, 북경연구소 등 IT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현지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IT나 블록체인, 금융 이런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요. 이런 시장에 한국인 채용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베이징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네. 다음으로 또 베이징만큼이나 유명한 도시가 상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하이죠. 상하이도 역시 북경과 같이 이제 직할시고요. 상하이 방언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약 서울의 10.5배? 와. 예, 11배 정도 되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테니까. 기후는 아열대 계절풍이에요.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덥고 습도가 높은 반면에는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습도가 높아서 추워요. 그렇습니다. 습도 때문에 습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죠. 산업을 보게 되면은 뭐 1차 산업이 역시 한 13% 정도씩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은 10% 정도씩 성장하고 있고요. 북경과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하이 하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무슨 도시다? 금융도시. 그렇죠. 예. 금융도시죠. 국제적인 금융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 영업이나 또는 세일즈를 하셨던 분들이 현지에 가서 참 처음에 놀라시는 게 뒷돈이 통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상하이입니다. 뒷돈 쓰면 쓸수록 손해 본다고 해요. 뒷돈 쓰는 기업에는 비즈니스를 오픈해주지 않는 예. 그 정도로 이제 상하이에서는 많은 금융 상품들도 개발하고 국제적인 금융도시라고 합니다. 중국 허허 벌판이었었는데 이 상하이를 국제 금융도시로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저력을 쭉 올리기 시작했고요. 세계적인 중심 도시로서 우뚝 서고자 하는 야망을 아주 강하게 피력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관광도 많이 가시지만 네. 가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려하죠. 예, 야경, 빌딩 숲 이런 것들 네. 화려해서 많이들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상하이를 중국에서도 이제 금융도시도 금융도시지만 이 4차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상하이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의 용광로다라고 할 정도로다가 지금 아주 뜨거워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이 세계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수요 시장으로 최대 수요 시장이기도 하죠. 급성장하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한 이 로봇이라든지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현재 주석이죠. 시진핑 주석이 상해를 국제적인 금융 허브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허브로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예. 요것 때문에 이제 하이테크 기업 전용 주식 거래 시장까지도 지금 생길 예정이고요.
뭐 이른바 커창판이라고 하죠. 내년에 출범할 계획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혁신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되면은 중국 나스닥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예. 요거 포함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핀테크, 로봇 등 해서 4차 산업의 혁명의 아주 핵심 기술 관련된 스타트업이 이쪽에서 많이 생겨날 것이고 현지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상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살기도 좋고 네. 또 국제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네. 특히나 좀 중국 중에서도 상하이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도 낮은 편이 아니에요. 높은 연봉이 자랑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화된 도시 환경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물가도 있고 편리한 교통도 있는데 편리한 교통 같은 경우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하이는 땅이 그렇게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뭐 11배 정도 되긴 하지만 교통망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 구축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 가시는 분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신 분들이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예. 상하이는 요거 말고도요. 교육 분야라든지 제조업, 금융업, 또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외국인 취업자 수가 가장 높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고요. 외국인이 경력을 쌓기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알아볼 도시가 광저우인데 사실 네. 우리나라에는 이 아시안 게임으로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광저우 성소재급입니다. 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큰 도 개념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통치법은 중앙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통치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만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방단체와 같이 성별로 약간의 통치법을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광저우도 서울보다 한 12배 정도 큰 도시고요. 아열대 계절풍이기 때문에 상하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북경, 상하이, 광저우까지 유사한 기후 환경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광저우 같은 경우는 2차, 3차 산업이 각각 이제 6.8%, 9.5% 정도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도시하고 비슷하죠, 이거는. 예. 그런데 1차 산업도 오. 약 2.5%, 3% 정도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외국인이 취업하기 좋은 중국 도시 네 번째 마지막이네요. 천진, 티엔진이죠? 예, 천진이라고 우리는 발음하기가 쉽게 하는데 공업 기지로 성장한 곳이죠. 네, 국민 평균 생산량이 중국 전체에서 3위라고 합니다. 3위니까 공업이 농공업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1.8%라 압도적입니다. 공업이 굉장히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나 전자, 해양, 석유화학, 야금 산업 등등이 열리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금년에만 해도 2018년도 6월 6일에서 8일 정도까지 중국의 광주 지방에서 국제 금속 및 야금 산업 박람회라는 것을 따로 열 정도로. 야금 산업이 뭐예요? 파이프, 스테인리스, 비철 금속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산업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난카이 대학이라든지 천진대학, 천진사범대학 등 굉장히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인타운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상하이도 그렇지만 티엔진 같은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많죠. 외국계 기업들이 진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해주는 제도들이 이제 조금 변경된 게 있어요. 과거에는 외국 전문가 자격증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수료증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신외국인 취업 허가증이라는 제도로다가 변천이 됐는데 네. 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어요. 2017년 4월부터 최초로 이 천진시에서 신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연결되는 내용하고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또 티엔진시가 이 한국인 인재들한테 문을 좀 많이 열 생각인가 봐요. 이 네네. 한국 사무소 설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에서 직접 천진시 쪽으로다가 문의를 해서 네. 답변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오. 중국이 외국의 전문 인력들을 대거 채용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또 한국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인재 유치에
활가도 치고 나섰습니다. 올해 1월 천진시에서는 이제 고신개발구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서 한국 사무소 설립 허가를 냈고요. 본격적인 인재를 발굴하기 하고 있는데 한국 사무소는 중국 천진 지역에 진출하려고 그러는 이제 우수한 인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는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줘서 유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 분들이 이 사무소를 통해서 좀 네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사무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첫째는 한국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던 그런 우수한 인재라고 평가되시는 이런 분들이 중국 천진 지역에 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천진시에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의 기업 상대로 해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알려주고요. 다양한 보조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진시하고 한국의 공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기회하고 창업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인재분들이라면 천진시를 목표로 두시면 참 좋을 거라는 그런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경, 상해, 광저우 그리고 천진. 티엔진까지 네, 예, 저희가 이렇게 4개 그 해외 취업하기 좋은 중국 도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이 중국에서 얼마나 또 해외 근로자들에게 해외 네. 취업자들 문을 열어주느냐인데 중국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중국 노동 정책은 정신없었습니다. 네. 정신없었어요. 인구하고 노동력하고 정책이 굉장히 변화가 많은 편인데요. 네. 흐름을 한번 먼저 그려드릴게요. 예전에는 농민공들이 자유 이동하는 것을 독려했어요. 아무 데서나 가서 농사 짓고 공장 짓고 해서 해라라고 하다가 너무 자유 이동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인구 파악하고 조사하고 이러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는 좀 통제를 하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가 농업 아니고 비농업 분야도 현지에 취업하는 것을 많이 유도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 지역이 밀집되니까 타 지역으로다가 옮겨서 좀 해보세요라고 했다가 시민화 유도 등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많이 바뀐다는 거는 우리가 그 정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미리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잠깐 뒤로 물러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변화가 심하다고 하니까 이제 일단 그렇다면 최근에 노동시장 동향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에 취업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취업됐다 그러면 다 정규직이었어요.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비전일제 고용이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 이런 타이틀을 걸고서 노동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 우선 중국 고용 시장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나라는 경기가 좋아지면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가 다운되면 고용도 축소되고 이런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게 연결이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기하고 고용하고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경기가 안 좋아져도 네. 고용률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중국 정부가 이제 내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이나 또는 혁신 산업 등을 지원하는 것에 일자리 중심으로 많이 오픈했고요. 성장 정책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국민하고 외국민하고 동일한 기준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가지 노동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 비전일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일제. 전일제 같은 경우는 뭐 정규직과 흡사한 네네, 것 같고 그렇죠. 비전일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목적은 그래요. 고용 탄력성하고 취업률을 좀 높이겠다라고 해서 비전일제 고용을 허용하고 있는 건데요. 내용은 그래요. 비전일제 고용이라는 것은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 비전형 노동관계 하나로서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에 4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주당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하는 것도 시간제, 파트타임, 우리나라의 파트타임과 같이 이렇게 지급한다는 게 굉장히 유사한 고용 형태이죠. 비전일제 고용 형태로 만약에 내가 취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4대 보험 중에서는 산재보험 하나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에 의무적으로 강제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용 방식이라는 것, 비정규직제 고용 방식은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하고 직원하고 반드시 뭐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구두로 그냥 합의하더라도 채용되고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민간 부분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국유 기업에서도 비전일제 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중국인들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네. 또 국내에서 이 해외 취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해외 취업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정규직이었으니까 정규직인가라고 해서 혹시 모르고서 들어가시면 곤란하실까봐 그러니까요. 이 제도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주의 깊게 고려하시고 조사하신 다음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정도나 고용이 됐는지 현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그럴까요? 2000년 딱 들었을 때는 한 7만 8천 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3, 4년 전에 2014년도에는 85만 명 정도가 와. 중국에 있었어요. 2018년 현재는 10만 명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국민들 고용 일자리가 그냥 막 네. 부족해지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다소 부정적인 입장과 시각을 좀 보입니다. 근데 참 영리한 것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건 아는데 제도들은 살짝 그렇지 않은 것 정도로 바꾸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한이나 법규 같은 건 없습니다만 비자 발급 받을 때 학력, 연령, 경력 이런 것들을 살짝 포함시켜서 변형해서 약간 제한하는 그런 지도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야 이거 그 겉하고 속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좀 뭐 중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네. 고용 허가증도 새로 발급을 하고 있고 한국 티엔진 같은 사무소도 경우는 하고. 한국 사무소도 열리고 네. 있고 이런 부분을 들어보면 아주 또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등급이 나눈다고 해서 단순히 불리하다라고만 판단하실 게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최근 서비스 산업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현지 기업에서도 이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해외 전문적인 인력들을 채용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런 인력들을 뽑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성과를 내기가. 특히 이제 외국의 고급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유치하려고 2017년 4월까지 까다롭게 적용됐던 그 취업 비자 발급 규정을 좀 완화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취업보다는 보다 좀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재들을 원한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중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전문 역량을 갖춘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시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좋은 반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신외국인 근무 허가 제도라고 하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신외국인 근무 허가 제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네.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 전문가를 근무를 허가한다라는 네. 그런 제도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취업하는 거를 허가하는 이 두 가지 증명서가 있었거든요. 이게 통합돼 버렸어요. 외국인 네. 근무 허가증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등급을 나눕니다. 여기 기분 살짝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A급, B급, C급으로 나눠요. 예. 그래서 경제 사회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재들을 우대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구분을 했는데 2016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중국에서는 이제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하이, 베이징, 텐진 등의 이제 기존 규제를 굉장히 좀 완화했죠. 그리고 외국인 근무 허가제도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중국 전역에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급받은 외국 전문가 근무 허가라든지 외국인 취업 허가 증명서를 발고 있는 사람들 그럼 저희는 어떡합니까? 그건 그냥 유지됩니다. 대신 자발적으로 이거 증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새로운 제도증으로 다 바꿔주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존보다 규제는 완화가 됐는데 이 네. 허가증 뭐 등급이 좀 있습니다만 이걸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자격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무 허가 신청 서류를 이제 예전에 보게 되면 개인 이력서도 포함되어야 되고 중국어하고 그 외국어로 된
이력서 있어야 되고 채용 의향서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서류를 좀 줄여서 제출 서류가 절반 가까이 이제 좀 줄여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면서 이제 간소화하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은 외국 인력 관리 측면에서 보면 등급 관리하고 쿼터제 도입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뽑겠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조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외국인 근무 허가증 발급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좀 나누는데 그 등급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급은요. 과학자라든지 과학기술 인재나 국제 기업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특수 인재 등을 포함시키고요. 반면에 이제 C등급은 일반적인 취업 인력인데 B등급이 가장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중국 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나 세계적인 해외 100대 대학 여기에서 공부를 하셨던 석사이사학원을 취득했던 졸업생이나 외국어 교수 인원들 이런 사람들을 B등급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허가증을 받는데도 절차 같은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긴데요.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순서가 그래요. 취업 허가 신청하고요. 취업 비자 받고 취업 허가증 받고 마지막 거리증 신청할 수 있는 4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 허가 신청은 중국 내에서 이루어져요. 중국 회사라든지 채용하겠다 하는 회사 또는 대행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ABC 세 유형 3가지에 따라 신청하게 되고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B 유형으로 취업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취업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발급을 받아요. 남산이나 서울역에 중국 비자 센터가 있죠. 여기서 신청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린 다음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준비 서류 보시게 되면 이제 신청서하고 취업 허가 통지, 중국어하고 영문으로 된 거, 사진 여권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상무 초청장까지도 필요했었지만 작년도 3월부터 폐지됐죠.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취업 허가증인데요. 요거 진행 사전에 우선 중국 입국하자마자 인근에 있는 공안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주숙 등기라는 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홈페이지에 기입된 취업허가 신청 기반으로 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 검진 받아서 보고서 내야 되고요. 주소 등기하고 취업비자, Z비자죠. 이거 정보들을 보완한 다음에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약 7일 후에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거류증인데요.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좀 있어야 되겠다. 일이 길어져서 그러면 거류증 받으셔야 됩니다. 거주허가증, 취업허가증 받은 다음에 진행되는 단계인데요. 중국 입국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신청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류증은 향후에 중국에서 체류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증서니까 공안 출입국 창구를 찾아가서 취업보고서, 주식 등기, 건강검진 보고서, 그다음에 고용 예정인 회사 일부 증명서류 등 그리고 여권 원본 제출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건 원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외국인 근무허가증 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자, 중국 취업 전에 사전에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법적인 사항이니까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취업규칙 보시게 되면 이제 노동법 19조에 노동계약 기간, 근무 내용, 노동보호와 근로조건, 보호수, 노동기율, 노동계약 종료 조건, 그리고 노동계약 위반 책임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7가지 이름이 조금 다 어려운데 네네. 노동계약 기간이 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간을 정해서 고정 기간을 해서 노동을 계약하느냐 아니면 무기한으로 하느냐 일정한 작업이 끝날 때까지만 오케이 해주느냐 요 예. 내용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강제 규정 두고 있고요. 중국에서 5년 초과할 수 없어요. 중국에서 이제 외국인이 가서 노동 계약을 하려면 5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5년 후에는 중국 정부에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별도로 이제 노동 계약을 연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서 기업하고 외국인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5년 넘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고정기간 노동계약 같은 경우 이제 최대 5년으로 묶어놓는 건데 네네. 이 무기한 노동계약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계약 효력 발생 시점까지만 기재가 되고요. 언제 끝난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약이 존속됩니다만 관련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경우에 같은 경우는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일정 기간, 고정 기간은 뭐 작업 끝나면 마무리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노동기간까지 저희가 김학의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중국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네네. 주에는 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정책 나머지 사항, 임금 어떤지 좀 짚어드리고 사회보장제도까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한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